지금 윤희숙 의원 그리고 언론중재법 여러가지 여론이 지금 계속 안 좋게 굴러가고 있다. 여기에 애미축까지 폭탄을 빵 던졌죠. 예전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이라고 나발 불었던 것이 사실은 추미애의 독단이었고 추미애의 권양 남용 여지가 보인다. 그리고 추미애는 잘린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 스스로 불어버렸죠. 그 정황을. 그러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여당 새끼들이 국면 전환용으로 때마침 먹거리를 발견했다. 무엇이냐? 여권 검찰 쿠데타 윤석열 게이트다. 이 새끼들 이름 갖다 붙이는 거 하면 기가 막혀요. 윤 캠프 가짜뉴스로 정치 공작한다. 뭐 일단 내용 한번 봐보시죠. 윤석열의 검찰이 청부에서 고발을 한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발 대상이 누구냐? 최강욱 등 자신을 반대하는 여권 공작 수사다.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 이 새끼는 안 낀 데가 없어. 이 뻔뻔한 새끼. 지 딸내미 입시 부정이 밝혀지고 지 마누라가 깜빵을 가고 사기와 지랑 같이 운영했던 지 오촌 조카랑 같이 운영했던 사모펀드에 대한 불법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지 동생 새끼가 운동학원을 운영하면서 돈 받아 처먹고 깜빵을 가 있으며 거기에 버닝썬 게이트까지 연결돼 있는 조국 새끼 빵빵 터질 때마다 주디 닫고 있더만 요럴 때는 귀신같이 튀어나와. 문재양이랑 똑같다. 윤석열 총선 앞두고 다 계획이 있구나 라면서 가세했다. 그리고 이준석이 사실관계 알아보는 중. 여러분 원래는 이럴 때는 못 먹어도 꾸지 무슨 사실관계 알아보는 중이야. 이 새끼가 과도하게 지랄병 떨다가 상처를 많이 입어버리니까 지금 요 정도로 안 부딪혀주는 거지. 이준석 지금까지 부딪히는 스타일 보면 요런 발언이 나옵니까? 난 아니다. 요 새끼.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옳았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추윤 갈등이 재조명되면서 야 추미애 씨발 추다르크 맞았어. 검찰 개혁은 옳은 일이었다. 추미애 캠프 정치 검찰 상대로 징계로 다스린 것이다. 이낙연도 거들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여당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보도. 김웅 청부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뒤숭숭. 요 내용이 나는 사주한 바가 없다.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직접 네가 나와서 밝혀라 라고 압박했고 유승민은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의심이 가거든. 그리고 김웅 의원이 유정 캠프 소속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자, 김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윤석열은 사주한 적 없다. 그리고 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 나오자마자 김호수가 사실상 감찰을 지시했다. 손발이 짝짝 맞아 움직이죠. 뭔가 빵빵 터지면은 왜 조국이나 문재양 일가 그리고 윤미향이 등 지그들 관련된 모든 사건은 뭉개고 막 2년씩 3년씩 끌어버리더니 지금 요런 데는 졸라게 빨리 움직인다. 요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결론을 먼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제가 봤을 땐 밖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다. 밖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다. 제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절대로 밖에서 나올 자료가 아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국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국힘당 내에 당권 장악을 위해 민주당에 부역하는 내부 역적 세력과 외부에 있는 국면 전환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공작하는 민주당과의 합작이다. 그 배신자는 누구? 유승민이, 이준석이, 하태경이, 김웅 얘들이 어디다? 유승민계, 김무성, 개헌파라고 불리는 얘네들이죠. 한 라인이다. 지금껏 모양새가 그러했잖아요. 이준석이 총대 메고 계속 윤석열을 공격하고 유승민이 거들고 하태경이 거들고 유승민 까이면 하태경이 나오고 유승민이 하태경이 졸라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승민계가 솔솔 나오니까 얘들이 상처 입었어. 더 못 나오니까 김웅이 또 기어 나오고 딱 왁구가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에 당권을 잃고서 발을 살짝 걸치고 있는 구 박사모
구 박사모 의원들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계속 걸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지 저는 빨리 발 빼기를 권해드릴게요. 규남님이 윤석열 총장님 너머에 사안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씩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지치지 말고 꼭 승리하세요. 요 정치 공작은 곧 밝혀질 것이고 역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예측할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요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뉴스버스에서 어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요걸 먼저 설명하고 결론을 낼 걸 그랬네. 윤석열이 한참 징계받고 막 이러던 시절에 미통당,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 언제냐? 그게 4.15 총선 앞에. 대상은 누구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청구했다. 야, 내가 직접 하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뒤로 좀 고발을 넣어줘. 그러면 우리가 수사를 할게. 이런 왁구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게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입됐던 것이 누구냐? 김웅이다. 김웅이 누구냐? 유승민계다. 김웅이가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검찰 수사정보기획관 손중성 검사. 윤석열계라고 불리면서 윤석열 측근 중에 측근. 맞다. 그건 맞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은 좌천돼서 대구가 있죠. 그리고 요 사람이 누구냐? 김웅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어떤 고소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SNS 문자와 판결문을 확보했다라고 얘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심을 하는 거지. 야, 둘이 나눈 문자면은 윤석열 측근 아니면 김웅이 깠다는 건데 여러분 누가 깠을까? 요 둘 중에 한 명 아니야. 누굴까요? 나는 유승민계 김웅이다. 공작질이다. 그리고 고발장에 고발인은 공란으로 비어진 고발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신처는 대검 공공부장. 내용이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통법 위반 요렇게 넣어놨죠. 그 대상은 누구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최강욱이 그리고 황희석이 요렇게 집어넣었는데 여기다 뭘 넣었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터뜨렸다 이거야. 여러분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예전에 작년에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 짜고서 유승민과 얘들을 옥죄기 위해서 검찰과 언론이 붙어서 공작질을 벌였다는 뉴스를 공영 언론 MBC와 KBS 그리고 교통방송 등등 온 언론이 1년 내도록 떠들어왔다. 그런데 요거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MBC랑 한동훈한테 사과 보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 없는 사실이고 거짓말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죠. 그리고 여기에 유시민도 개소리했다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사실 맞잖아요. 그리고 최강욱과 황희석 얼마나 개구라 많이 깠어요. 방송 여기저기 나오면서 작전이 시작된다. 검언유착 채널A 보도가 나온 게 3월 말이었어요. 3월 말일이었던 것 같아. 그때 많았어요. 근데 그 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요 새끼랑 최강욱이 황희석이 이런 새끼들 자꾸 방송에 나왔고 우리 이제 작전 들어간다 시작한다 작전이 시작된다 막 이지랄하면서 제보자 X라는 사기꾼 새끼 불러다가 미리 무언가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운을 굉장히 많이 띄웠죠.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권언유착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터뜨리기 전에 쟤들이 먼저 알고 있어. 그러고서 작업을 시작하겠대. 그걸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녔던 게 저 새끼들 아니야. 그렇다면 저 새끼들의 권언유착이 맞잖아. 의심할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고소장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단 고소장 내용에 허위 내용은 없다. 이걸 공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또다시 정리를 할게요. 여튼 3월 31일 날 MBC부터 모든 언론이 이제 검언유착 막 개나발을 불었습니다. 요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하지도 않았고 그냥 누가 카더라 사기꾼 혹은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가정의 사실을 가지고 자신을 징계한 것이 말이 되냐. 한동훈이 정부 인사가 관련된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신라젠 여기 뒤에 있는 VIK까지 그리고 여기 관련된 노무현재단까지 노무현재단은 그때 수사에서 제외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
진짜 인사들이 청와대에 다 근무하고 있던 새끼들이었고, 금감원 왔다 갔다 했고, 과거 노무현재단에 근무하고 있던 새끼들, 노무현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새끼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막 전부 다 친노애들이 졸라게 똘똘 뭉쳐서 끼어있던 사건들 아닙니까? 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막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아닙니까? 당시 합수부를 이끌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 한송훈 검사장 바보 만들고 윤석열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솔직히 의심할 수 있어요. 정황상 윤석열이 야 이거 운신이 안 되고 지금 수사가 안 되는데 당신들이 요것 좀 넣어봐. 왜냐하면 사건 배당권은 총장이 갖고 있으니까. 넣으면은 내가 제대로 배당해가지고 요거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내가 수사를 다시 제대로 해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다. 아니나에 저는 80% 90% 이상 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밝혀내기 쉽지 않을걸? 못 밝힌다. 민주당은 지금 없는 가상의 일을 가지고서 추측만 가지고서 지금 막 이렇게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 새끼들이 윤석열이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준성이 고발을 한 것이므로 윤석열과 관계가 있을 의혹이 짙다로 해야지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이 청탁을 했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내보내면 언론 새끼들도 지금 장난 빨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윤석열이 시켜서 넣었다라는, 지시해서 넣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저 검찰이 김웅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인 저 검찰이 손준성 검사가 과연 윤석열한테 지시 받았다고 한들 말을 할까?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밝혀낼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이거 공익 제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 넣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고발장을 내미는 사람이, 고발해달라고 넣은 사람이 검찰이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다. 검찰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요거 당신들이 좀 고소장 접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 공익제보다. 어떡할 건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윤석열이 시켰는지, 윤석열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거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밀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 없이 마치 윤석열이 시켜서 정치 공작질을 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금방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아까 공익 제보를 한 검찰과 손준성 검사와 사법 동기인 김웅 둘이 나눈 SNS 문자 내용이 유출이 됐어. 둘 중에 한 명이잖아. 아까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야? 이 검사가 있겠어? 김웅이 있겠어? 당연히 김웅이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의심 포인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새끼 기사 중에 요런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아니다요. 손준성이 아까 그 검사예요. 아니다. 황당한 얘기다. 뭔 개소리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김웅이가 뭐라고 그러냐? 김건희 관련 고발이 있었다면 제가 기억하든지 왜 들어왔는지 물어봤을 텐데 기억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 요거까지는 일단 의혹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자, 좀 땡길게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초안을 잡았다. 브라보. 그러고 나서 고발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진행 경과는 잘 모른다. 뭔 말입니까 이게? 최강욱 부부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 고소장 초안을 김웅이가 잡았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 게 아니라 김웅이가 직접 지가 작성했다라고 여기서 인터뷰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웃긴 새끼가 그에 맞춰 행동한 적도 없다. 아,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가담을 했다라는 얘기잖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에 맞춰 행동한 적도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밤이당에서 실제로 고소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 행동한 적도 없다. 아니야, 넌 행동을 했어. 네가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저 손준성 검사랑 김웅이랑 연수원 동기잖아. 손준성 검사가 보기에 야 이거 검찰총장 이따구로 가면 상권 분립이 무너진다. 검찰이 그래도 나쁜 놈 잡는 검찰인데 이따구로 돌아가서는 되겠는가? 충성의 발로해서 개인적으로 공익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연수원 동기 김웅과 왔다 갔다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김웅이 이 새끼는 지금에 와서 막 기억이 안 난다. 아, 나 안 했다 라면서 자꾸 발언이 불안해지는 거 보니까 아, 새끼가 족밥이다. 간이 작은 거지. 새끼가 처음부터 지를 거면은 미친 척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쭉쭉 갔었어야지. 이제 와서 나만 좆될 것 같거든. 나만 버려질 것 같아. 왠지 이용당하고 버림당할 것 같아. 어디에? 자기 주인 유승민, 이준석, 김웅, 하태경. 거기서 김웅은 쓰고 버리는 개다. 토사구팽. 그게 슬슬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아니라는 의견을 자꾸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 여기 규남님이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이준석이 언론 플레이로도 윤석열 후보님 지지를 꺾지 못하니까 다른 언론 플레이로 정치 공작을 시작하고 있지만 어림없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님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지지합니다.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이준석, 김웅까지 비열하고 교활하고 야비한 수법을 계속 쓰면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요 새끼들은 일단 윤석열을 제끼고서라도 국힘당 내부에 있으면서 당권을 처먹기 위해 어떤 국민적 대의, 대한민국 어떤 발전,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그냥 자신의 당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힘당을 배신했다. 그리고 국민을 배신했고 대한민국을 배신했다. 여러분, 요런 놈들이 매국노입니다. 요런 새끼들이 매국노다. 지금 대의를 말아쳐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새끼들 지금까지 나온 공작질들 봐보세요. 윤석열 처음부터 나왔을 때 뭐야? 나오는 발언들을 보십시오. 이준석부터 쭉 이어서 나온 굵직굵직한 것만 봐도 탄핵 발언, 탄핵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서서 언론에 가서 야, 의도가 드러났다. 저 새끼 나를 지금 탄핵한다고 그랬어. 이거 솔직히 아무 일 아니에요. 아우, 탄핵 안 당하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재치있고 아름다워. 그냥 지나가든지 말을 안 하든지. 그런데 윤석열이 날 탄핵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다뤘던 거 있죠. 윤석열은 악질 검사다. 구두에 양주 구두, 양말을 빨아서 재벌 총수들한테 구두 폭탄주를 쳐먹였다. 요것이 친박계 김진태가 2013년에 터뜨렸던 것을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터뜨렸다. 서로 와리가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살짝 거둔 발언까지 있었죠. 요렇게. 그리고 녹음 파일 터뜨리고 어디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입당할 시점에 앞두고서 어떤 극적 효과를 조금 와해시키려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거 윤석열 쪽에서 먼저 터뜨릴 이유가 없잖아. 전부 다 저는 이 새끼들 공작질 같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하고 붙어 먹는다고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요것도 딱 봐보세요. 모든 정황과 상황이 유승민계의 공작질, 배신, 적대행위, 역적행위, 누구? 민주당과 붙어먹는 역적행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영상 마지막에 우리 요 아름다운 구호가 요즘 나왔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외쳐요. 문재인! GG! 진짜 저 새끼들 하는 짓 보면 진짜 파렴치하고 징그럽습니다. 김웅이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 같아요. 김웅이는 끝날 것 같고, 김웅이도 뭔가 이 새끼가 쫄리니까 지금 갑자기 강력하게 처음에는 맞단식으로 씨부리다가 지금 쫄리니까 절대 그런 적 없다. 그거랑 상관없다. 이제 이런 개나발 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웅이 벗어나기 힘들다. 이미 터진 거. 네가 그리고 최초 제보자처럼 등장을 했잖아. 핵심 인물로.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정작 여기를 사주했던 새끼들은 입을 꾹 닫는 거지. 사실관계 좀 더 알아봐야 된다. 이러면서. 절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 공작질이라면서 맞싸우고 나서 정말 밝혀졌을 때 그랬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썩 딱히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비비고 갈 만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뭔가 소스를 조금 더 제공할 여지가 많다. 김웅이가 제가 봤을 땐 유승민계랑 자료를 공유하면서 요거를 한 개씩 쇽쇽 까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토리님이 문장 밤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러게요. 요 새끼 요즘 얼굴 보면 진짜 마탱이 갔어요. 애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랑 지금의 얼굴 보면은 와, 애가 완전 쩔어가지고 지금 이 새끼 지가 이제 깜빵 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빨이 막 빠지고 막 감정적인 불안 증세를 막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개 데리고 사진 찍은 것도 민주당 사람들도 욕하더만요. 저 새끼 저거 왜 저러냐고. 대선에 자꾸 이상한 영향을 끼치려고 저러냐고. 문재인 사라지란 소리가 민주당 애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곱게 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문재인이가 목숨을 건지고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깜빵 가는 거다. 쟤들 잘하는 거 뭡니까? 시체 장사. 제가 봤을 땐 이건 제 소설이에요. 문재인은 친노 새끼들의 얼굴 마담일 뿐이고 실제로 얘들이 돌리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40, 그러니까 과거 부엉이회, 부엉이 모임이고 친노 새끼들이 문재인 뒤에서 꼴린 대로 다 하고 있다. 청와대 들어오는 인물들 전부 다 운동권 친노 출신, 전부 다 요런 애들로 꽉꽉꽉 들어차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설마 그렇게 꽉 들이차서 자기 사람 심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얘들이 뒤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토리님, 네, 온 가족이 다 가게 생겼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